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연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일요일 날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요. 매월 첫 번째 일요일은 미주연 포트폴리오를 공개 업데이트 해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요, 유난히 많은 분들께서 미주연 포트폴리오 언제 공개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미국 주식 시장의 모습이 현재 굉장히 격동적이기 때문에 저의 하찮은 포트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미주연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매달 저의 그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 의도와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제가 한 명의 미주연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서 저의 컨텐츠에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하는 저의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저는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개인 투자자로서 이러이러한 과정, 이러이러한 사고방식, 그리고 이러이러한 투자의 논리를 가지고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투자 과정을 계속해서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그 채널의 차별화거든요. 따라서 제가 만들고 있는 그 유튜버에 들어가 있는 그 컨텐츠와 제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의 과정이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이런 제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도는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리뷰하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별 투자의 비중 그리고 성과를 계속해서 확인하고요. 여기에 맞추어서 저의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식은요,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거든요. 따라서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해야만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분할 매수, 현금 보유, 이러한 규칙들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하나의 원칙들이잖아요. 과연 이런 원칙들을 제가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저의 의도 역시 여기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10년 이상 저는 계속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준이라는 채널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함께만 해주신다면 앞으로 10년, 15년간 계속해서 함께 할 의지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미준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투자의 결과보다는 사실 이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이어나갈 저의 투자 과정 그리고 어떠한 발전 과정을 계속 투자를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장하고 하자 하는 저의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사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잖아요. 따라서 경제적인 그 독립이라든지 해방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저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한 사람의 개인 투자자로서 저의 그 발전된 모습 계속해서 조금씩 진화하면서 투자의 그 논리도 점점 강화되고 또 투자의 수익률도 조금씩 좋아진다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 매수, 매도 시점 그리고 종목을 선정하실 때는 여러분들 본인의 논리와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제공해드리는 많은 컨텐츠에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습득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그 개인적인 상황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따라서 우리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투자의 전략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내드리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정보를 활용하시는 것은 환영하되 제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그 종목 선정하실 때도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이 기업은 매력적이다. 정말
정말 관심이 많이 가고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종목만 선정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성공의 그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그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서 투자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매월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새롭게 매수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매월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사람의 투자 방식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참고하시면서요. 오늘의 미주원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2월 6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요. 미주원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2022년 1월 결산입니다. 자, 오늘 미준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미준의 다행 프로젝트 업데이트 상황을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요. 두 번째로 미준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미준 포트폴리오를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휴일에도 미준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의 미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도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새롭게 미주온 채널의 구독자가 돼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합류하신 미주온 패밀리 분들께 감사의 말씀 그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챕터는요. 미주온 다행 포트폴리오 업데이트입니다. 자, 미주온 다행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직 낯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 11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매월 저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의 수만큼 제가 기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31만 명이다. 그러면 제가 31만 원을 기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공합게도 저와 함께 일을 해주고 계신 어스 얼라이언스라는 저의 그 기획사가 있거든요. 이 기획사에서도 같은 금액을 같이 또 기부를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31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또 다른 31만 원을 기부하면서 총 62만 원이라는 투자 금액이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 금액을 활용해서 여러분과 제가 투표를 통해서 이달 우리가 가장 투자하고 싶은 종목을 함께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매달 새로운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투자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투자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요, 이 금액을 가지고 굉장히 좀 보람된 곳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남들이 이게 기부하는 식으로 좀 커다란 재단 같은데 기부를 하기보다는 미중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만든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금을 좀 공유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이자 희망입니다. 앞으로도요, 이 미주원 다행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미주원 다행 프로젝트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메타 플랫폼즈, 에어비앤비, AMD, 엔비디아, 테슬라, 페이팔 이렇게 6종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총 투자 금액은 지금 150만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수익 금액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현재 14.66%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프로젝트가 시작한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종목도 플러스를 보이지 못하고 다 하락한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 외에도요. 지금 제가 매수를 걸어놓은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7번째 종목은 아마존이 성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주식이 곧 추가가 될 예정이고, 그 밖에도 제가 어제 그 투표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이제 사스 종목, 클라우드 사스 종목 관련해서 5종목을 가지고 투표를 진행했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한 5,000명 가까이 되는 미주원 패밀리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중간 그 결과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35%의 투표율을 올리면서 이번 8번째 투자 종목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종목 한 종목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미주원 다행
주식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요, 미존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본격적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그 수치들은요, 2022년 2월 3일 날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수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미리 녹화를 해야 될 사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2022년 2월 3일 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주가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한 달 전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2년 1월 1일 날 제가 가지고 있던 자산 현황입니다. 그때 이제 총 자산의 규모가 뭐 3억 4,700만 원이었고 평가 손익이 6천만 원이 넘어갔었죠.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22.6% 정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1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월 3일 기준이죠. 12시 51분 영국 시간입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수익률이 0.21%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손익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래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 달 전만 해도 6천만 원이 넘어가던 평가 손익이 지금 65만 9천 원으로 감소하면서 한 달 만에 약 5,900만 원 넘는 투자 자금이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뭐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을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몇 천만 원씩 투자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좀 자주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또 떨어지는 대로 매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나중에 가면 다시 수익금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이런 평가 손익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휩쓸리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부터는 제 포트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새롭게 포트에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하고 있던 종목인데 아예 배제를 해버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요, 두 종목을 제가 포트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로쿠고요. 티커네임은 ROKU죠. 두 번째 종목은 핀터레스트입니다. PINS. 그러면 이 두 종목을 제가 투자를 하다가 아예 그 투자 그 포트에서 배제를 해버린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첫 번째로 로쿠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영국으로 이주를 한 이후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쿠를 사용하는가 직접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쿠의 입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쿠 같은 경우는요, 사실 투자의 논리 중에 하나가 해외 시장에 계속 진출을 강화하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좀 높인다. 글로벌 시장에서 말이죠. 이러한 그 전망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스마트 TV가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삼성 TV라든지 LG라든지 소니라든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TV들이 대부분 다 멋진 스마트 그 TV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로쿠를 설치하면서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아볼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이러한 논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주 쪽에 거주하고 계신 미주원 패밀리 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피드백을 우리한테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대부분의 코멘트가요, 다 로쿠는 한물 같다. 로쿠는 이용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 댓글이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반영하면서 이번에 포트에서 완전히 배제를 하게 됐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핀터레스트입니다.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 그 기반해서 제가 포트에서 배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핀터레스트의 실적이 최근 몇 분기 동안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사람이나 기업이나 다 이렇게 리듬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 핀터레스트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현상이 대부분의 그 간부급을 다 물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실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점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책임을 물으면서 이렇게 좀 잘려나간 이러한 인력들이요, 세일즈 앤 마케팅 부서에 있는 판촉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핀터레스트가 굉장히 좀 성장이 더디어지고 그리고 구독자 수도 줄고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책임을 세일즈 부서 그리고 마케팅 부서에 묻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기업의 그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실 세일즈나 마케팅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품,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가겠죠. 따라서 만약에 핀트레스트의 경쟁력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들이 어떠한 서비스, 어떠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제품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의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호텔의 그 총지배인으로도 오랫동안 일을 했었잖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호텔의 총지배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의 CEO가 저질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총지배인 중에서도요, 호텔 영업이 잘 안 되면 항상 세일즈 앤 마케팅 부서를 이렇게 블레임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직접 이제 호텔에 여러 번 묵으셨겠지만, 우리가 호텔에 가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따뜻한 미소와 서비스, 그리고 뭐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서비스, 청결, 뭐 이런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호텔의 영업이 잘 나가지 못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향상시켜야지, 판촉부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이러한 CEO의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요, 핀터레스트를 제 포트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새롭게 포트에 추가한 종목을 설명드릴 텐데요. 두 종목을 새롭게 포트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TSMC, 두 번째는 AMD인데요. 자, 이 두 종목을 제가 새롭게 매수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TSMC 같은 경우는 현대판 골드러시 시대의 리바이스라고 써놨는데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제 미국 서부에 골드러시가 일어났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겠다, 금광을 발견하겠다라는 꿈을 꾸면서 이제 서부로 이동을 했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엄청난 부를 일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금강을 찾아내지 못하고 쫄딱 망해버렸죠. 자, 이 와중에 사실 가장 안전하게 부를 축적한 기업이 있는데 바로 청바지를 만들어서 이 광부들한테 판매한 리바이스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4차 산업의 혁명의 그 가속화로 인해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물론 1등, 2등, 3등이 나오게 됐고 꼴찌도 생기겠죠. 따라서 우리가 위험성을 안으면서 이렇게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이런 그 반도체가 설계됐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그 제조업체인 TSMC, 삼성에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현재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보다는 TSMC가 우월한 위치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SMC에 투자하는 것은 마치 골드러시 시대의 리바이스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AMD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목을 하다가 결국은 매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좋게 보는 부분은 첫 번째로 리사 수의 리더십입니다. 거의 망해가던 AMD라는 기업을 지금의 위치까지 다시 살려놓은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CEO고요. 두 번째로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인텔을 제끼고 업계의 1위로 등극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자일링스를 인수하게 되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가장 커다란 그 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이유를 가지고 AMD를 제가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1월 한 달간 비중을 축소한 종목은 없습니다. 뭐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축소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기회를 저는 삼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1월 한 달간 비중을 확대한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엄청나게 많은 종목을 좀 많이 샀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원래 6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8주로 2주를 더 추가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SML, 메르카도 리브레, C, 쇼피파이, 텔라닥, 블록, 트윌리오, 크리스퍼, 지스케일러, 줌비디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클라우드 플레어, 로블록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많은 추가 매수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챕터에서는요, 미존 포트폴리오를 상세하게 분석해보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현금 비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한 달 전에 1월 초에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의 비중입니다. 그때는 이제 전체 유동 자산 중에 17.8% 정도가 현금이었습니다. 뭐 이 수치도 사실 많은 수치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12월 달에도 계속해서 좀 매수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한 달 동안 제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주식 투자에 쏘아 부으면서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은요 11.5%로 더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총 유동 자산의 규모는 3억 5,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주식 투자는 86.4%, 현금이 11.5%, 그리고 비트코인에 이번에 한 7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2.1%를 지금 비트코인에 담고 있다. 비트코인은 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두 가지의 코인에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순서에서는요, 키워드별 비중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별 비중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키워드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뭐 지난달과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 보시면 반도체 종목에 두 종목이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현재 6가지의 반도체 종목을 제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원래 가지고 있던 스트리밍 카테고리가 없어지고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 하나인 트레이드 데스크가 이번에 사스 카테고리에 들어갔다. 이 정도의 변동사항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미준 포트폴리오를 키워드별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과연 어떠한 키워드에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키워드는 AI입니다. 인공지능이죠. 전체 그 투자 자금의 19.7%가 지금 AI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간 키워드는 14.4% 이커머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그 EV and Self Driving,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12%의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자, 네 번째는 클라우드 앤 사스입니다. 9.9%의 투자 자금. 자, 마지막으로 8.5%의 자금은요, 지금 세미컨덕터, 반도체에 투자가 돼 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스, 이커머스, 전기차, 자율주행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5가지의 키워드가요, 제가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가장 확신을 가지고 많은 자금을 투여하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별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키워드가 지금까지는 가장 수익률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면서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그 키워드가 여러 개가 발견이 되거든요. 뭐 일단 그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경우는 36.58%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뭐 그 밖에도 메디칼 테크놀로지가 27% 마이너스, 핀테크가 최근에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페이팔이라든지 아니면 스퀘어, 블록 같은 종목들이 많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29%라는 굉장히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 에코프렌들리는 43.98%,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 43.97%, 이러한 그 카테고리 키워드에서 지금 마이너스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폭락장에 있어서도 굳건히 플러스 수익률을 지켜내고 있는 그런 키워드가 몇 가지가 보입니다. 일단은 세미컨덕터죠. 20% 가까운 수익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 EV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무려 74.57%라는 플러스 수익률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스는 6.86%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요. AI, 인공지능,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그런 키워드인데 다행히 37.81%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도 58%가 넘는 굉장히 건강한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개의 종목들을 키워드별로, 그러니까 각 산업 섹터별로 나누어서 현황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에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지 그 종목별 비중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탑5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금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분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장주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투자의 자금이 굉장히 적은 상태고요. 좀 이름이 있는 빅테크 기업에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면서 지금 탑5가 전체 투자 자금의 39.2%를 차지한다. 그리고 탑10, 그러니까 제가 가장 확신을 가지고 있는 10개의 종목에 투자 자금의 54.1%가 들어가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2년 1월 결산, 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20개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 투자 자금의 1위는요, 테슬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평가 금액이 지금 3,35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스톡 레이시 지금 10.9%입니다. 전체 투자 자금의 1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2위 자리는 지금 지난달까지 3위를 기록했던 엔비디아가 2위에 등극이 됐습니다. 9.2%. 아마존 같은 경우는 3위로 밀려났는데요. 지금 아마존이 그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2위 자리를 획득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4위는 알파벳입니다. 5.7%, 5위가 4.2%를 기록하고 있는 애플이고요. 전체 투자 자금의 4.1%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메타 플랫폼즈가 3.5%. 자,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7위까지는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메가 테크 기업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항상 강조해왔던 4차 산업혁명 투자의 그 논리와 부합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미주원 채널에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논리는 장차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업들은 지금 우리가 메가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기업들이 아마도 주도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가테크 기업에 몰빵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100% 확실한 것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만약에 중국처럼 그 규제에 들어간다면, 독점 규제 같은 게 굉장히 강화된다면 이런 그 메가테크 기업들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 분산 투자를 할 때 이 메가테크 기업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성장주를 골라서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의 투자 논리를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7가지의 메가테크 기업들을 이어서 다음으로 지금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소개를 드리면요. G스케일러가 2.7%, ASML이 2.3%,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2.2고요. 메르카도 리브레가 2.1%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쇼피파이라든지 블록, 클라우드 플레어, 에어비앤비, 로블록스, 퀄컴, 인텔리아, 트윌리어, 소파이 이러한 종목들의 미래에 저는 저의 그 투자 자금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각 종목별 수익률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일단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난달과 굉장히 좀 차별성이 느껴지죠. 지난달까지는 플러스를 내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 1월 결산을 보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선 종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장기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조금 수익률이 많이 저조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같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요, 이러한 기회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꾸준히 좀 매수를 해야겠다.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여드릴 수 있는 차트는 바로 이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그 테이블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은 바텀 10입니다. 자, 굉장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80%를 넘어갔습니다. 인바이테가 마이너스 68%, 프로테라가 마이너스 60%, 그리고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도 마이너스 56%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레모네이드, 차지포인트도 50%가 넘어가고요. 버진 갤럭틱도 50.2%, 뭐 오픈도어, 5그랩도 마이너스 40%가 넘어가는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옆에 보시면 스톡 웨이트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비중이거든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들 중에 과연 이 종목, 각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스킬즈 같은 경우는 전체 투자 금액 중에 0.3%만 들어가 있고요. 인바이테도 0.4%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그 투자 비중이 낮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물타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때 일부러 좀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물타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그 수익률 저하를 좀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매수를 할 때는요, 나의 평단가와 이 기업의 가치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주관적인 시각을 버리고요, 내가 지금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평단가는 얼마인지 이러한 점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순수한 백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내가 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보유 비중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로 봤을 때 가장 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탑 10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투자 비중도 가장 높지만 수익률도 가장 좋은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무려 113.7%의 수익률을 지켜내고 있고요. 2위가 인텔리아 87.7%로 다소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3위가 애플이고요. 66%, 엔비디아가 60.5%, 그리고 퀄컴이 57.2%, 테라다임이 49.5, 알파벳이 45.3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알람닷컴,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어, 이렇게 10종목이 아직까지는 저한테 건강한 수익률을 안겨주는 굉장히 고마운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익률이 아니라 평가 손익, 그 절대 금액으로서 순위를 다시 한번 매겨봤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에게 가장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10개의 그 종목을 살펴볼 텐데, 스킬즈가 수익률 뿐만이 아니라 평가 손익에서도 지금 단연 바텀 1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4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페이팔이 지금 300만 원의 손실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손익률을 살펴봤을 때는 탑 10에 바텀 10이죠. 바텀 10에 들지 못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평가 손익으로 보니까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종목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43%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투자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죠. 한 690만 원 정도를 매수했기 때문에 현재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 300만 원에 이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인바이테,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차지포인트, 텔라닥, 팔란티어, 프로테라, 소파이, 줌비디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저한테 가장 많은 손실을 끼치고 있는 굉장히 좀 악동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효자 종목들입니다. 저한테 가장 많은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물론 이제 팔아야 이익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장부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1780만 원이라는 엄청난 평가 손익을 아직까지 저한테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엔비디아도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알파벳이 549만 원, 애플이 510만 원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인텔리아, 퀄컴, G스케일러, 클라우드 플레어, 마이크로소프트, ASML,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금액으로 봤을 때 가장 그 수익, 손익이 높은 이러한 종목들이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 챕터로 넘어갑니다. Catch Me If You Want고요. 오늘 Catch Me If You Want에서도 미주온의 향후 투자 계획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매도하지 않고요, 매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무작정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하락장에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등락이 있잖아요. 이럴 때 추가 폭락이 있을 때마다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추가 폭락이 있을 때 매수하되 철저히 실적 그리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망에 근거해서 추가 매수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어떠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각 종목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항상 공유하고 있는 오미주 뉴스, 이런 곳에 바탕을 둬서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망이 좋은 종목들을 주로 매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테크 기업들에 집중을 하되 성장이 멈춘 성장주는 포트에서 제외한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성장주입니다. 따라서 성장주의 특징은요, 수익률이 아직 좋지 않지만 결국은 멋진 그 성장을 계속해서 거듭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성장률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 성장이 멈춘 성장주는 사실상 그 생명줄이 끊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제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주가와 밸류에이션의 변화에 따라서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러한 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메시지는요, 제가 한 1년 전에도 여러분들께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폭락장을 겪고 나서 회복이 될 때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야겠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좀 많이 치솟을 때는 조금 리밸런싱을 하면서 현금의 비중을 늘려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고집 있게 많은 그 종목에 투자 자금을 넣어놓고 좀 리밸런싱을 게을리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 후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1년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리밸런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투자자의 자세를 길러야겠다라는 교훈을 이번 하락장에 스스로 한번 해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에서는요, 세계적인 투자자죠, 피터 린치의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공유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The key to making money in stocks is not to get scared out of them.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주식 투자로 인해서 부를 창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열쇠는요, 겁을 먹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시장 지수보다 자꾸만 떨어지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하락장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상승장에 자꾸만 끼지 못하고 빠져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하루에 막 3%, 4%씩 지수가 떨어지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10%씩 등락을 막 반복할 때 우리 모두는 굉장히 좀 겁을 먹고 주식 투자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안정되면 다시 들어와야지, 이러한 계획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계획 때문에 우리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라고 지금 피터 린치라는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투자자가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한 번쯤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